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문태환입니다. 자, 아까 클럽의 구성은 14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14개의 클럽을 다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레슨하는 대상 자체는 초보 골퍼 혹은 머리 올리는 사람들한테 이제 대상으로 레슨을 하니까요. 노윤주 MC님은 네. 라운드를 가셔서 14개의 클럽을 다 사용하시나요? 저는 다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라운드를 돌면서 14가지의 클럽을 다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초보 골퍼들이 꼭 사용해야 하는 클럽, 빠지지 않고 사용해야 하는 클럽 4가지만 제가 선정해서 그 4가지를 상황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어. 쉽게 머리를 올릴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단 4가지의 클럽부터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드라이버, 드라이버 두 번째는 7번 아이언, 7번, 세 번째는 웨지, 피칭 웨지입니다. 피칭 웨지요. 네. 그리고 뭐 하나 빠진 것 같죠? 필수적인 클럽 네 번째는 뭘까요? 퍼터요. 맞습니다. 퍼터입니다. 이렇게 클럽 4가지를 구성을 한 이유 자체는 14가지에 대한 클럽을 다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클럽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거리를 조절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라운드를 나가서 14개에 대한 클럽을 다 정타를 맞춰서 제 거리를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클럽 4개만 가지고 충분하게 머리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 4가지의 클럽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들고 있는 이 드라이버인데요. 이 드라이버는 제가 레슨해드린다고 했었을 때 가장 쉬운 클럽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제일 길어요. 그리고 헤드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티 위에 올려놓고 스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팩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다른 클럽보다는. 네. 그리고 라운드를 가면 다른 클럽들은 뭐 세컨샷에는 언드레이션이 있으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지만 이 드라이버만큼은 티박스가 이 연습장에서 연습하던 환경과는 가장 비슷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아까 김민서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긴장도가 엄청 들어가겠지만 상황 자체는 가장 비슷한 클럽이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 자체는 임팩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뭐 긴장을 푸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지만 이 드라이버는 첫 번째 휘두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데요? 왜냐하면 티 위에 있고 억지로 공을 맞추는 아까 김민서 프로가 얘기한 아이언처럼 그 내려치는 특이한 동작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클럽 자체를 휘두르만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풀스윙을 하지 않고 어드레스만 하고 휘둘러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7번 아이언은 클럽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공이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드라이버는 클럽도 제일 길고 공이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드레스 헤이드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와. 네. 샷. 그렇게 풀스윙을 하고 강하게 치지 않았는데 200m가 넘는 비거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어드레스에 썼을 때에 대한 동작과 임팩트에 대한 동작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드레스 했을 때의 동작에서 체중 이동이 되는 동작이니까 이렇게 체중 이동 중이니까 이 동작이 임팩트 동작입니다. 그 뜻은 클럽을 잘 휘두르만 준다고 하면 드라이버는 정타가 맞는다입니다. 맞는다. 이렇게 맞는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네요. 정타가 맞는다입니다. 그래서 이 티 위에 올라와 있고 헤드가 큰 거를 잘 활용하셔서 이 클럽을 잘 휘두를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네. 일단 골프는 회전 운동이고 리듬을 잘 타야 하죠. 근데 어드레스하고 아까 김민서 프로가 얘기한 대로 어드레스하고 굉장히 경직되거나 스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스윙에 대한 동작 자체가 연결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도를 좀 푼 상태에서 클럽을 앞으로 살짝 던져주세요. 그리고 리듬 타면서 올리겠습니다. 이걸 연속된 동작으로 하면 하나, 둘, 스윙. 스윙. 클럽은 휘둘러야 되는 게 이 티 위에 있으니까 휘둘러만 지면 정타가 맞아요. 맞는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 올라와서 스윙. 스윙.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클럽을 휘두르는 동작인데요. 당연히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는 앞에가 막혀 있으니까 클럽이 앞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리듬을 탔었던 리듬을 기억해서 어드레스하고 앞으로 갔다는 생각, 둘, 스윙. 아하. 휘둘러진다고 하면 클럽 자체는 굉장히 잘 휘둘러지면서 네. 여러분이 연습장에서 했었던 그 임팩트, 손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지금은 다시 그냥 쳐볼까요? 휘두르신 거잖아요. 네, 그쵸? 그냥 휘둘렀습니다. 스윙 모션, 뭐 백스윙 때 뭐 각이 어떻게 되고, 네. 프로님이 드라이버는 조금 뭐 플랫해야 되고 몸부터 써서 그런 거 해야 없이? 되는데 네.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리듬만 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스윙. 이 느낌 기억해서 공에 어드레스하고 앞으로 갔다 생각하고 둘, 스윙. 와. 만 된다고 그냥 스윙한 하더라도 건데. 임팩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클럽이 임팩이 잘 너무 던져지면서 이쁘게 드로우가 걸렸어요.
거리도 지금 223m면 굉장히 많이 나갔죠. 그쵸. 지금 이렇게 임팩트에 대한 느낌, 공에 대한 느낌 자체, 이제 드라이버는 이제 한 14번 최소 치니까요. 파4나 파5. 네. 거리가 좀 짧으신 분들은 파3에서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잘 휘둘러지만 진다고 하면 머리를 올리시는데 혹은 초심자들한테는 무리 없이 드라이버를 치실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잘 이제 드라이버를 쳐서 페어웨이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컨샷을 쳐야겠죠. 네. 제가 세컨샷을 선택한 건 7번 아이언이라고 했습니다. 7번 아이언을 일단 가지고 올게요. 네, 가장 기본적인 아이언이죠. 네, 어, 맞아요. 맞습니다. 제일 네. 연습을 아마 많이 했을 클럽 같아요. 네, 제가 이 7번 아이언을 선택한 이유 자체가 지금 말씀해 주신 이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7번 아이언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이 처음에 똑딱이부터 지금 이제 풀스윙 올라갔을 때까지 가장 친해져 있는 클럽이에요. 제가 아까 드라이버를 설명드렸을 때랑 똑같이 드라이버는 평지지만 필드에 나가서 세컨샷 혹은 뭐 서드샷을 칠 때는 평지와 비슷한 공간은 있어도 평지는 없습니다. 당연히 언드레이션이 좀, 왜냐하면 산을 이제 깎아서 메워서 만들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평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숙도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제일 편한 클럽을 잘 휘두를 수 있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내가 친하지 않은 클럽인데 무리해서 뭐 우드를 잡거나 조금 더 거리를 더 보내려고 했었을 때 헛스윙하거나 정타를 맞추지 않으면 오히려 7번 아이언 하프 스윙한 것보다 거리가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컨셉은 내가 이 클럽을 나누는 이유 자체는 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더 위의 클럽을 선정을 하는데 막말로 헛스윙을 하면 비거리는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친한 클럽으로 정확한 임팩을 해서 공에 대한 비거리, 정타율을 확보하자입니다. 그러면 이 7번 아이언은 꼭 페어웨이에서는 풀스윙을 해야 할까요? 질문입니다. 풀스윙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왠지 그쵸. 아닐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뭐 우드를 선택하시거나 세컨샷에서 다른 클럽을 선택하셨을 때 꼭 연습장에서 풀스윙을 배우셨기 때문에 다 풀스윙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그립 자체를 조금 짧게 잡고 짧게 잡고 하프 스윙을 해서 공에 대한 컨택의 확률을 높이자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과연 그게 맞춰질지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일단은 상상이 안 돼요. 전제는 가장 친한 클럽이라는 게 전제입니다. 아, 7번 아이언. 만약에 친한 클럽. 8번 아이언으로 연습을 하셨다고 하면 8번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띄워지는데요. 네,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스윙을 하지 않고 하프 스윙만 했는데 네. 143m라는 비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풀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네. 당연히 저는 프로고 공에 대한 임팩트에 대한 확률이 높으니까 뭐 풀스윙과 하프스윙의 거리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우드로 이런 러프에서 풀스윙을 했었을 때 정타를 맞추는 건 선수들도 러프에서 우드나 뭐 유틸리티 이런 거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풀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리 네. 차이가 얼마나 나나 한번 보세요. 어. 100은 훌쩍 넘겼고요. 네, 풀스윙 했었을 때 141m. 아까 하프스윙 했었을 때가 조금 더 정타를 맞았었을 때 네. 한 2m 정도가 더 거리가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뭐 우드나 뭐 무리한 클럽을 선택을 하셔서 정타를 못 맞힐 바에는 가장 친한 7번 아이언으로 하프 스윙을 해서 팁이 있죠. 원래대로보다 좀 짧게 잡을 겁니다. 그리고 네. 나서 스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필드에서처럼 막 언드레이션이 있지 않으니까 네. 프로님 왼쪽이 높거나 오른쪽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이 당연히 필드에서는 어떤 이제 레슨에즈 리슨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공에 맞추는 확률을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뭘까요? 공에 대한 이제 임팩을 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드라이버의 공 위치를 어디다 뒀죠? 왼쪽이요. 그렇죠. 왼쪽에 뒀죠. 짧은 클럽일수록 오른쪽으로 공을 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들어봤어요. 우리의 목적은 클럽을 휘둘러서 최대한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공에 대한 임팩트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운데보다 공 하나 오른쪽에 둘 겁니다. 센터보다 공을 오른쪽에 두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오르막에서 공을 치거나 내리막에서 치거나 다 허용이 되니까 공에 대한 컨택을 목적으로 했었을 때는 그립을 좀 짧게 잡고 공을 오른쪽에 두고 임팩을 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른쪽에 두는 게 아까 처음에 김민서 프로가 레슨했었던 클럽을 내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나아가서 7번 아이언 하나면 여러분의 세컨샷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7번으로 세컨샷, 서드샷 치고 그 다음에 그린 주변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웨지를 잡아야겠죠. 맞습니다. 웨지를 잡아야 합니다. 제가 웨지를 갖고 올게요. 네. 또 웨지 중에서도 또 피칭 웨지를 꼭 집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굉장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편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웨지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수들은 뭐 52도, 56도, 58도, 뭐 많게는 60도까지에 대한 웨지를 사용을 하는데 피칭도 피칭 웨지라고 하는 48도, 한 46도가 되는 웨지입니다. 네. 근데 로프트가 누워 있는 걸수록 공에 대한 임팩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누워 있을수록 정확한 컨택을 하지 않으면 공이 제거리가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로프트가 조금이라도 서 있는 클럽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피칭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공이 많이 뜨고 런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클럽이라서 네. 이 피칭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 30m 정도 제가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이 어느 정도 발생하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30.75m가 갔는데 네. 런이 한 5m 정도 구른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샌드, 뭐 아니요, A 정도로 해야지 굉장히 공이 쓸 것 같은데 이 피칭으로만 하더라도 공이 그렇게 많이 도망가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웨지 중에서 이 피칭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피칭을 조금 잘 치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오픈 스탠스를 서자입니다. 오픈 스탠스. 혹시 오픈 스탠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뭐죠? 왼발을 살짝 타겟 쪽으로 아. 열어주고 뒤쪽을 살짝 빼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어프로치는 손목을 사용했었을 때 방향 자체가 좀 틀어지기 때문에 똑딱이는 이렇게 이 형태로 어드레스를 쓰겠죠. 근데 오픈 스탠스는 여기서 클럽 하나 들어갈 정도 이렇게 좁혀주시고 공에 대한 위치는 오른쪽에 두시고 그 상태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픈 스탠스를 섬으로 해서 손목에 대한 사용량이 굉장히 적어지면서 네. 공을 치는 데는 훨씬 더 편안하게 방향성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픈 스탠스를 서지 않았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손목이 많이 써져서 공이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약간 길을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픈 스탠스를 서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왼쪽으로 오픈 스탠스를 서주면 내가 가야 할 방향 쪽으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목이 써져 있지 않고 훨씬 더 방향을 쭉 밀어서 갈 수 있어요. 네. 보기만 해도 똑바로 굉장히 가네요. 직진성 있게 공이 가는 걸 아실 수 있을 네,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픈 스탠스를 기억하시고 다른 웨지가 아니라 피칭 웨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클럽 남았습니다. 퍼터죠. 어떤 걸까요? 퍼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퍼팅입니다. 자, 퍼팅이 또 굉장히 골프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네, 똑같이 한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 퍼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모든 클럽에서 가장 선수들이 했었을 때 어려워하는 클럽이라고 생각하는 게 퍼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퍼터라는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중간 정도, 초고수까지는 너무 힘들지만 중수 정도까지에 대해서 실력이 올라갔었을 때는 이 퍼터가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혹시 예상되는 게 있으신가요? 투펀만 하면 돼요. 투펀만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고스톱이 동대마다 룰이 다르듯이 이 컨시드를 주는 범위도 동네마다 다 네, 다르잖아요. 맞아요. 라운드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 퍼터가 가장 쉽다고 얘기하는 이유 자체는 방향과 거리만 다 맞으면 무조건 다 들어간다입니다. 좀 어이가 없죠. 네. 사실은 방향과 거리만 다 맞으면 그게 말로만 쉽지 뭐 실제로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못된 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라운드를 나갔었을 때 캐디님이 공을 닦아주고 방향 자체를 놓아줍니다. 당연히 정밀하게 놔주는 캐디님도 있고 뭐 정밀하게 놓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홀이 있는 방향 쪽으로는 놔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일 홀이 저기 있는데 어드레스를 이렇게 쓰거나 뭐 완전히 반대로 쓰거나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근데 앞에 한 2m 펫이 남았는데 스트로크를 이렇게 크게 하는 사람은 봤다는 거예요. 맞아요. 봤어요. 그러면 방향 자체는 일단은 섬세해지긴 힘들지만 얼토당토 없는 퍼팅은 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면 거리감을 좀 확보해야 하는데 네. 그 거리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 옆쪽에 한 10m 거리 정도의 이제 MC님과 우리 김민서 프로가 있는데 네. 제가 공을 10m를 던질 거예요. 셀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던질 거예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죠. 그러면 이
저힘과 최고힘, 그 중간에 정답에 대한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눈으로 봤었을 때에 대한 그 시각적인 거리감을 계속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 향상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퍼팅의 터치감을 알면 계속 그 시각적인 거리감은 점점 세밀해지면서 성공적인 퍼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을 던지는 것과 퍼팅에 대한 그 스트로크에 대한 느낌은 어떻게 느끼느냐? 네. 그랬었을 때 이 샷을 할 때 어드레스를 하면 이 삼각형이 유지되죠. 근데 네. 퍼팅은 두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오각형입니다. 하나, 둘, 셋, 셋, 넷, 넷, 다섯. 이 오각형. 그래서 뭐 무포를 깔아두셔도 되고요. 뭐 고스톱 치는 뭐 천을 깔아두셔도 되고 퍼팅 매트가 있으면 좋고요. 거리나 방향을 신경 쓰시지 않고 이 오각형만 유지한 상태로 이 퍼팅 스윗스팟을 맞추는 이 타격감만 느끼시면 됩니다. 아. 팁은 방향과 거리를 신경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스윗스팟 맞췄었을 때 그 타격감만 느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무게가 어떤 느낌이고 타격감이 어떤 느낌인지 알면 대충에 대한 거리감은 포괄적으로 나타납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퍼팅뿐만 아니라 어프로치 그리고 세컨샷에서도 이 시각적인 거리감을 활용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뭐 세컨샷, 어프로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린에 올라갔었을 때 저기 있는 홀이 있는데 내가 터치감을 안다고 하면 이 정도를 쳤었을 때는 좀 약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도는 좀 셀 것 같아. 선수들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거를 시합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선수들은 네. 그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터치감을 알고 있으니까 저기서 휠 거니까 저기서 이 정도 파우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상력이죠. 그리고 네. 나서 그 터치감 그대로 이렇게 퉁 타격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 거리감을 맞추는데도 훨씬 더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퍼팅에 대한 느낌을 좀 확보해서 라운드를 당연히 이제 저희가 필드를 갔었을 때 땡그랑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컨시드를 이제 넉넉하게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티타임이란 간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골퍼들이 다 홀 아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충에 대한 거리감, 대충에 대한 방향성만 맞춰도 여러분이 중수까지 퍼팅 실력이 중수까지 올라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드라이버로 티샷 했죠. 세컨샷 7번으로 편안하게 했죠. 그리고 그린 주변에서 만약에 온그린이 되지 않았었을 때 피칭으로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린에 올라가서 이렇게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거리감으로 퍼팅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에 가던 어떤 사람이랑 라운드를 돌건 즐겁게 라운드를 돌면서 편안하게 라운드를 마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